맑고 청명한 하늘이 눈의 피로마저 풀어주던 여름의 하늘. 그러나 겨울만 되면 잿빛 하늘의 연속. 저는 2015년 관측 이래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나쁘다 싶으면 애들 마스크 먼저 챙기고 미세먼지 먼저 확인하게 되고 일단은 건강이 제일 걱정되고 호흡기 질환. 심신의 멘탈까지 흔들어 놓은 미세먼지 관찰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도 총출동. 우리 인체에 유해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암이나 이런 종류 사례가 제일 많겠죠. 백해무익한 미세먼지 신상 털기부터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사람들. 그들이 공개하는 꿀 정보까지 대기 중. 그간의 오명을 벗고 이미지 세탁하고 싶다는 고등어와 미세먼지 덕에 핫플로 떠오른 현장까지 몽골차게 채워넣은 관찰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한반도를 집어삼킨 듯한 중국발 미세먼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내일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대기를 뒤덮으면서 시민들은 호흡기 질환을 호소합니다. 바야흐로 미세먼지의 계절이 돌아왔다. 기록에 따르면 지금부터 4월까지가 미세먼지 본격 시즌. 2019년 2월 6일 오전 8시. 도시 전체가 베일에 가린 듯 희뿌옇게 변한 이날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나쁨 수준. 그 수치 온소 확인차 사람들 출근 대열에 합류해 관찰 요원들 출동. 각기 다른 장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미세먼지를 측정했다. 현재 미세먼지 수치는 PM2.5 54에 PM10은 67, 70 정도. 도심 길거리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보통과 나쁨 수준. 그렇다면 이번 카메라가 출근길 이용하는 버스 안은 어떨까? 승하차 문이 수시로 개방되면서 바깥 공기가 유입되는 버스 안 미세먼지 농도는 길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수치. 4번 카메라는 지하철을 타고 측정. 환기 시설이 있긴 하나 유동 인구가 많은 탓에 수치는 바깥과 별 차이 없었고 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1번 카메라는 승용차로 출근 결정. 출발하기 전 차 안의 미세먼지를 측정하자 현재까지 본 것 중 그나마 나은 수치. 네, 요즘 날씨와 어울리는 BGM 1번 영혼이 띄웁니다. 노래를 듣다 보니 차량 안 공기는 점점 호전 중. 도토리 기재기이긴 하나 승용차가 개종 가장 양호했는데 하지만 이 승용차도 대기오염의 주범이에요. 명심 또 명심. 이처럼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한 미세먼지 사람들은 얼마나 체감하는지 알아보자. 오전 10시 3번 카메라 명동거리로 나선 시간.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의 명동거리 시민들의 반응은? 미세먼지가 심각하긴 한 것 같아요. 막상 집 밖에 나가기만 해도 확실히 느껴지고 집에 돌아오면 다음날 진짜 목 칼칼하고 콧물 나고 이러니까. 저희 지금 아기가 있거든요. 아기 있는데 환기도 못 시켜놓고 창문 열어놓으면 창틀이 까맣게 되니까 그것도 좀 신경 쓰이고. 우리 친구들은 마스크 쓰는 거 불편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마스크는 왜 쓰는지는 알고 있어요? 몰라?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실례지만 혹시 어디 교포시나요? 저희 캐나다에서? 네. 한국은 왜 오셨어요? 놀러. 놀러 오신 거예요? 근데 마스크는 이렇게 왜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공기가 캐나다랑 너무 다르
날씨 안 좋아가지고. 아, 진짜요? 캐나다랑 뭐가 달라요, 많이? 네, 그냥 목으로 느껴져요, 숨을 쉬면. 아, 정말요? 네. 실제 서울과 캐나다의 같은 날 미세먼지 수치는 많게는 8배 차이. 미세먼지가 요새 많은데 확인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아침에요. 우리는 가천에 사는데 그 뒤에 전경이 관악산이 병풍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딱 산을 보면은 아 오늘 미세먼지가 좋구나 나쁘다 알 수 있어요. 창문 열고 바깥에 이렇게 쳐다보면 좀 요새는 많이 뿌옇다 그러면 아 오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구나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내 눈이 곧 측정기. 가시거리로 미세먼지 가늠해요. 미세먼지와 가시거리 정말 연관이 있는 걸까? 네, 사실 확인을 위해서 남산에 나가 있는 4번 카메라 나와주세요. 네, 저는 지금 남산에 나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정말 많아 보이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서울의 탁 트인 전경을 볼 수 있었던 이곳은 지금 미세먼지로 시야가 답답한 상황입니다. 먼저 지금 미세먼지는 얼마인지 제가 직접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수치만큼 지금 숨쉬기도 불편하고 답답한 느낌인데요. 실제 미세먼지로 인해 가시거리도 매우 좁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남산을 기준으로 약 5km 63빌딩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맑은 날과 비교해보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같은 장소, 같은 뷰가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 또한 남산의 기준으로 약 10km 떨어져 있는 잠실 쪽의 L타워의 모습 역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 이곳에 계신 시민분을 만나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거리가 많이 좁은데 어떠세요? 지금 남산에 이렇게 높이 올라와도 경치도 잘 안 보이고 뿌연 것 같아서 좀 이게 기분도 제대로 안 나고 불편한 것 같아요. 혹시 지금 경치를 보고 계셨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남산까지 왔는데 먼지를 보러 왔나 싶을 정도로 아쉽습니다. 좀 시야가 답답한 네, 편이세요? 답답합니다. 미세먼지 관찰이 시급하다. 미세먼지 너 딱 기다려. 총 5개 스폿에서 1번부터 8번까지 관찰 들어가지야. 첫 번째 관찰 장소는 서울의 한 대학교. 오전 11시 미세먼지학 개론 1교시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백전백승 관찰이 되려면 미세먼지의 기본 개념부터 알아야겠죠. 선생님 알려주세요. 미세먼지라는 건 뭐 어떤 걸 지칭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그러면 머리카락 크기보다도 머리카락의 입경보다도 굉장히 아주 가는 형태, 거의 뭐 우리 눈으로는 관찰하기 힘든 형태가 PM 2.5예요. 굉장히 적은 입자입니다. 미세먼지 사이즈라 해봤자 머리카락 단면에 점 하나 찍은 정도. 이 작은 먼지가 굳이 요즘에 와서 주목받는 이유가 뭐죠? 또 옛날에는 이렇게 미세먼지가 있더라도 우리 신체에 들어가더라도 그게 유해성이 없었어요. 전혀 인체에 영향을 안 줬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미세먼지가 어떤 그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새롭게 생성된 물질의 형태인 미세먼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인체에 유해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최근에 이렇게 논란이 이제 크게 이제 부풀어지고 관심이 높아지게 된 거죠. 예전엔 미세먼지라 하면 통상 모래바람, 황사를 일컬었다. 하지만 최근엔 산업활동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미세먼지가 등장하게 됐는데 이렇게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의 매연, 건설 현장의 분진 등이 결합된 미세먼지는 공기 중 화학 반응으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게 된다는 것.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을 정도. 작지만 치명적인 미세먼지, 과연 어떻게 측정하는지. 수도권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로 관찰 장소 이동. 미세먼지학 개론 2교시. 미세먼지 측정하러 왔는데 이 생소한 기구들은 뭘까요?
이게 지금 PM2.5 샘플러. 아, 이게 PM2.5? 예, PM10 샘플러. 두 개 판박이 아니었나요? 혹시 저만 진도 못 되나요? 보충 설명 들어가요. 머리에 뚜껑 쓴 건 똑같아도 초미세먼지 샘플러엔 거르는 장치가 하나 더 달렸어요. 오케이, 땡큐. 유입관이 여기 옥상부터 장비실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옥상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는 바로 아래층 실험실로 내려가 장비를 통해 1시간 단위로 자동 분석. 이곳을 포함 전국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표출된 데이터는 일제히 한 곳으로 전달되는데 그곳이 바로 다음 관찰 스포신 종합환경관제센터 되겠다. 미세먼지학 개론 3교시 미세먼지의 예보.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관측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2015년도부터 관측을 시작했었습니다. 19년 1월 기준으로 지금 349개 측정망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일본 학생. 서울 쪽만 많은데. 도시대기 측정망 자체는 인구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그리고 산업단지, 공업단지가 많은 시설 위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측정망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어 도심지에 설치된 도시대기 측정소,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곳에 도로변 대기 측정소, 도심지 측정 자료와 비교하기 위한 교외대기 측정소, 그리고 외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측정하는 국외 유입 측정소가 있어요. 이 모든 데이터는 1시간 단위로 꾸준히 업데이트. 각종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기관과 장소에 제공되고 있다. 실제로 관측한 이래로 가장 심했던 날은 언제? 그게 바로 얼마 전에 이번 1월 달에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 시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빨개. 놀라지 마시라. 불과 한 달 전 전국에서 일어났던 실제 상황이다. 오후 6시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154 마이크로그램으로 2015년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3월의 99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날은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로 대거 유입되면서 위성 사진을 붉은색으로 도배. 말 그대로 미세먼지 공습 경보가 발령됐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제일 염려되는 건 우리의 건강일 터. 그 궁금증 해결하러 찾아간 곳은 경기도 분당의 한 병원. 미세먼지학 개론 4교시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 이젠 단어만으로도 불쾌한 미세먼지. 실제 우리 몸엔 얼마나 불쾌한 존재인가요? 우리가 불쾌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거든요. 통증도 마찬가지고 안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안 좋으냐, 양이 얼마나 되느냐,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자료가 좀 필요하죠. 실제로 그럼 미세먼지가 좀 의학적으로 볼 때 좋지 않다는 건가요? 환경오염, 공기오염, 특히 미세먼지가 심장병, 뇌졸중, 암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은 정말 많아요. 조금만 쳐봐도 에어폴루션 쳐봐도 그렇고, 그리고 작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아주 그 말단까지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큰 거에 비해서 효과는 아마 좀 작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대신에 오래 가고 널리 퍼지겠죠. 이 같은 의견을 뒷받침하는 실제 연구 결과도 있다. 미세먼지 몸에 어디까지 퍼지는가라는 벨기에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형광물질을 입힌 초미세먼지를 사람에게 흡입시킨 후 감마선 단층 촬영을 한 결과 단 1분 만에 혈액 내에서 검출, 10분 후엔 몸 전체로 퍼져 무려 1시간 동안 체내에 머물렀다. 반복해 축적된 미세먼지는 우리 몸 곳곳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뇌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무서운 결과도 있다. 심장탄 뇌졸중의 대부분은 부정맥에 의한 뇌졸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거든요. 저희가 현상을 보면 미세먼지가 늘어나면
아까 말한 신방성이 늘어난다, 부정맥이 늘어난다 연구도 축적 연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세먼지 데이터랑 시계열 데이터랑 그리고 저희 뇌졸중 환자들 데이터를 결합을 해가지고 정말 오염이 늘 때 그 부정맥에 의한 뇌졸중이 늘어나느냐 요거를 본 겁니다. 배희준 교수 연구팀은 1년 중 봄과 겨울,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에 뇌졸중 환자 중 부정맥 환자 비율도 덩달아 증가한다는 걸 수치로 확인했다. 이런 맥락의 연구 결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한 12,000여 명 중 무려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뇌졸중 발생으로 사망했다고 연구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미세먼지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크기는 작더라도 그 효과를 미치는 인구 집단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큰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노출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미세먼지의 소리 없는 공격. 지금 이 시각 서울 잠실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리고 있어야 할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먼지가 불러온 일상의 변화는 실로 대단했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초중고등학교 휴도나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정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데로 모아졌으며 그로 인해 전에 없던 풍경을 낳았다. 휴업을 하거나 수업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3만4온이 아닌 3만4미로 외출을 자제하는 탓에 늘 인파로 북적이던 남산타워가 대낮에 텅 비는 보기 드문 광경까지 연출됐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마스크 착용. 올겨울 패션의 완성이 마스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인 1마스크 시대, 연령대도 불문한 필수품이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뭐 변화죠. 사람들의 생활 패턴 변화. 네. 애들은 꼭 착용해라 뭐 이런 거. 어디서 구입하신 거예요? 아 이거 일회용 마스크 인터넷에서 싸게 대용량으로 몇 개 구입하셨는데? 200개. 200개? 네. 그럼 그거를 작년부터 계속 쓰고 있어요. 아 진짜요? 맨날. 다른 분들 쓰신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여기 필터가 있어가지고 필터요? 네네 한번 걸러주기 때문에 기능은 필수, 개성은 옵션. 일명 필터 마스크에 이렇게 습기 같은 것도 안 차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한술 덧더 이번엔 필터가 분리되는 로봇 변신만큼 신기반기한 신개념 마스크도 등장합니다. 미세먼지 예방 차원에서 대중화된 마스크가 점차 패션 필수템이 되는가 싶더니 급기야. 이 정도는 돼야 마스크지라며 SNS에서 핫하게 등장한 방독맨. 이런 대물을 놓칠 리 없는 관찰팀. 집요한 추적 끝에 그의 위치를 파악해 찾아갔는데 도착한 곳이 스튜디오. 깜짝이야. 아니 이 고음 뭐야 관찰 촉상 주인공 같긴 한데 저기 뉘신지. 관찰이래. 이런 고급진 고음은 없었다. 대체 그는 누구인가? 나온다. 문이 열리네요. 자체 발광 이 남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안녕하세요. 언제 오신 거예요? 저 처음 뵙겠습니다. 계속 부르다가 이혁 씨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엽기 혹은 코믹 콘셉트의 남성 듀오 노라조의 전 멤버였던 가수 이혁. 그가 멋진 로코가 되어 돌아왔다. 관찰 속 스페셜 코너 연예가 관찰 중계. 아주 요즘 SNS에 화제가 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사진 있잖아요.
네, 그 마스크. 네. 맞으시죠? 그래도 어떻게 또 딱 저 다 가리고 있는데 아셨네요? 밑에 다 써져 있어요. 제가 샵 2억을 썼어요? 이건 챔피언. 본론으로 들어가 마스크 본격 탐구. 이게 바로 화제의 그 방독면. 이야, 이 마스크 비주얼 강렬하구만. 약간 매드맥스의 이모탈 같긴 하지만. 무서워요. 실제로 그러면은 관심을 가진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저는 한 5년 됐습니다. 5년 전부터? 네, 미세먼지가 이제 불어온다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예, 그냥 대수롭지 않게 다녔는데 제 컨디션이 점점 무너져 가는 걸 보고 그리고 라이브가 하면서 뭔가 기침을 하는 그런 영상이 찍힐 때마다 그냥 더 신경 써서 챙겨야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방독면까지 온 거죠.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턴 그곳이 어디든 방독면과 동고동락. 이혁의 마스크 사랑보다 면밀하게 관찰 들어가자. 아이고, 수고했어요. 어느덧 노래 녹음 마치고 퇴근 시간. 이는 곧 이혁 씨가 샤방한 얼굴 절반을 안타깝지만 방독면에 양보해야 하는 시간. 또 쓰시는 거예요? 당연히 밖에 나가려면 써야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방독면 썼는데 왜 멋진 거야? 이 귀빈을 어찌 집까지 모실까 고민한 끝에 잠깐 일을 매니저. 일본 요원 일일 매니저로 빙의. 참고로 후방 주차의 달인. 진짜 일을 매니저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매니저인데 집을 몰라요? 관찰 속 스페셜 코너 두 번째 관찰적 참견 시점. 병아리 매니저 1번 카메라. 뭔가 자꾸 거슬려요. 결국 참견 들어가요. 안 벗으시는 거. 그러게 답답할 텐데. 이 필터 안에 이 묵은 먼지들이 나와요. 듣던 중 생소한 소리인데 그의 말 정말 사실일까? 확인차 출근길 영상을 돌려보니 차 안에 히터를 켜자 아주 빨간불이 들어오는 미세먼지 측정기. 이는 차량 필터에 쌓여있던 먼지가 히터 작동과 함께 차 안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라는데 트렁크도 안 좋아지지 왜? 그렇다고 걱정은 노. 머지않아 좋아지니 괜히 히터 꺼서 미련하게 추위랑 씨름 말아요. 여기에 하나 더. 히터 켤 땐 내기 순환 모드 누르는 거 별표 땡땡. 이혁 씨는 이후에도 그냥 쭉 방독면 쓰고 갔다는 거. 오후 1시 관찰 최초 연예인 집 입성. 어서와 관찰팀. 연예인 집은 처음이지. 따라다다따. 거실 가득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 로풍롤풍 인테리어가 반전미를 선사하는 이혁 씨의 집입니다. 웰컴 투 청정월드. 그나저나 집 속에 마칠 동안 뭘 하시고 왜 아직도 방독면 차림이시래? 화장실을 가요. 아 맞아 급했구나. 선풍기를 띄워요. 에? 이건 또 예상 못한 장면. 그때 나오는 미세먼지를 맡으면 안 됩니다. 귀가후 첫 임무. 옷이 몸살나도록 외투 털기. 제 몸도 털어야죠. 들어가서 본 게임은 지금부터. 한때 근육 빵빵 슈퍼맨이던 그가 이젠 미세먼지 단 한 톨도 용납 않는 진정한 깔끔맨으로 변신. 와우 퍼펙트. 뭐예요? 또 남았어요? 이제 겨우 숨 좀 돌리나 했더니 안방 공기청정기 켰고 거실 공기청정기까지 풀가동. 아니 어떻게 저기 이제 숨 좀 쉬어도 돼요? 바로 이 공기야.
좀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 실내 공기 사수하려는 노력이 보통이 아니다 했더니 있거든요. 거실 창가 자리는 아예 공기정화 식물들 전용구역. 공기청정구역 인정? 네, 인정. 이 집 미세먼지 수치 혹시 나만 궁금해? 라고 내레이션 읽으려던 순간 타이밍 기막히게 들이미는 미세먼지 측정기. 그건 기계인데요. 초미세먼지 수치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 이번에 또 뭔가를 잔뜩 들고 나오는데 마스크를 다 사다 놨어요, 여기다가. 잠시 잊었다. 그가 마스크 애호가라는 걸. 이게 저희 전부입니다. 마스크의 달인 미세 이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이게 뭐 94, 80 이게 이제 걸러지는 지수거든요. 한 80% 걸러진다, 94% 걸러진다. 미세 이혁 선생 가라사대. 마스크는 KF 마크를 확인하라. 그죠? 외부에서 차단돼가지고 덜 들어오는 거죠. KF란 코리아 필터의 약자로 식약처가 인정한 등급. 숫자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높다는 뜻이에요. 필터가 두껍고 지자체가 한 겹 더 들어가 있는 게 KF 인증 마스크. 필터와 지자체 사이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초미세먼지까지 잡아준다 이 말씀. 이게 이제 여기 사방을 다 막아줘요. 코 부분은 굉장히 잘 눌러주셔야지 이런데 뜨면은 공기가 이 안으로 들어가요. 코 부분은 이렇게 미세 이혁 선생 가라사대 둘. 마스크는 코 밀착이 생명.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지. 숨 쉬었는데 이게 안 움직인다. 그럼 그건 쓰나 마나요 진짜. 잘 쓴 마스크 하나. 열 공기청정기 안 불어오려면 바람 아니라 바람 조상님이 와도 틈 내주지 마요. 그래야면 당신도 마스크 달인의 입문. 그럼 이거는 한 번 쓰는 거예요? 이거 뭐 한 달씩 쓰시는 분 있는데 계속 되게 맛있는 거 또 되게 맛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마스크 소독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팬분이 세상 참 좋아졌다. 요거를 2번 뿌려가지고 걸어 놓으면은 얘가 말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두 번 정도는 소독해가지고. 땅 파도 돈 안 나와요. 잠깐 쓴 마스크는 소독 건조 후 재사용하는 알뜰함 발휘해봐요. 작업 끝. 이혁 선생의 마스크 강의도 끝. 이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미세먼지의 농도 그리고 미세먼지의 뭐 수치나 미세먼지가 이제 활개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강한 걸 찾는. 비단 이혁 씨만의 걱정이 아니다. 지난해엔 공기청정이란 주제로 이색 박람회까지 개최됐을 정도로 공기정화는 이제 모두의 관심 분야. 오후 2시. 집안 공기 관리에 있어선 한 고수한다는 사례자 발견.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미세먼지가 좀 심하니까 옷 한 번씩 좀 털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부터 레벨 상인데 옷 털기 유행되겠어. 그지요? 최대한 매너 지켜 집안으로 입성 하나 싶었는데 잠깐만 이걸로도 좀 한 번씩 더 털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이건 일명 돌돌이? 애들이 있어가지고요. 선후배가 사이좋게 돌돌이 밀어주다 보니 드는 생각. 여기 보안검색 때보다 더 철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유, 알면 꼼꼼하게 밀어 얼른. 입장심사 철저하게 거친 뒤 드디어 마주한 청정구역. 따라다단딴. 햇살을 가득 머금은 거실 한켠. 공기청정기 한 대. 아늑하고 포근한 침실 한켠에 공기청정기 또 한 대. 아이들 꿈이 무럭무럭 자라는 작은 방에도 한 대 들였어요.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게 공기를 맡을 수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공기정화용 수치예요. 집안 곳곳 식물들까지 미세먼지와 친분 1도 없을 것 같은 클린 하우스입니다.
왔으니까 얘가 한번 테스트를. 예예. 역시나 관찰 시작 후 역대급 좋은 수치. 근데 이 정도까지 관리하는 이유가 뭐죠? 실제로 좀 느끼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 지금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잖아요. 나쁜 먼지요? 나쁜 먼지요? 뭐 하루 이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3-4번은 안 좋고 뭐 어쩌든 일주일 내내 안 좋다 보니까 그 미세먼지까지 걸러준다는 마스크를 박스로 구매를 해놓은 상태에서 아침에 등원할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이제 등하원하는 실정이거든요. 마스크가 곧 가정 상비품. 아내에 이어 남편도 관찰팀에게 무언가 보여줄 게 있다는데 희한하게 생겼네? 이건 뭐예요?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세히 한번. 이게 공기청정기인데요. 아니 이게 공기청정기라고 슉 금시초견인데? 이 제품의 필터예요. 실제 공기청정기 필터? 예, 공기청정기 필터고요. 이렇게 환풍기 있죠? 이게 이렇게 해서 꽂는. 예예예. 여기만 노출되어 있는 그 상태. 다시 말해 환풍기 팬이 돌면서 공기를 빨아들이면 필터로 먼지를 걸러내는 방식. 일반 공기청정기에 견저 크게 흠잡을 구석이 없는 이것이 직접 재료를 구입해 만든 수제품이란 사실. 인터넷에 보시면은 셀프 공기청정기 DIY 치시면요, 이런 제품도 만드는 과정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가성비에 가심비까지 충족시킨 DIY 공기청정기. 미세먼지가 만들어낸 트렌드예요. 아니 저기 안방이 곳간도 아니고 들어가기만 하면 뭘 자꾸 꺼내오시네. 훤칠한 이해는 또 뭡니까? 어디 보지야. 아유 감이 안 오는데. 뭔가요 이게? 이게 차량용 필터인데. 이게 차량용 필터예요? 예, 차량용 필터. 듣고 보니 맞네. 아니 근데 이걸 왜 이어 붙였어요? 미세먼지가 나쁠 때 이거를 창문에 끼고 이만큼만 열고 이제 청소를 하면은 미세먼지도 안 들어오고. 저 눈빛은 필시 자부심의 결정체. 보라, 고수의 저 거침없는 행동. 아니 근데 저기 멘탈도 약해지신 건 아니죠? 부끄러워 말아요. 이게 아니. 아하, 마법사 간달프 능력 버금가는 관철명이 있잖아요. 당신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근데 편집으로는 자르지 않을 거예요. 뭐 어쨌거나 설치 완성. 들어오니까 문을 닫아가지고 딱 맞게 열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청소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럼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게 좀 덜하겠죠? 네, 티 안 났어요. 미세먼지 잡는 맥가이버. 당신도 도전해봐요. 효과도 효과지만 미세먼지 기승 부릴 때에도 심리적 부담 덜 갖고 환기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이제 청소 마치셨나? 괜찮은데 우리 요원들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밥 잘 먹는 걸 또 어떻게 아셨어요? 뒷모습 봐, 훈훈하다. 흰쌀밥 해주시려고요? 괜찮은데. 아니 저기 쌀뜨물 말고 저기 쌀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쌀뜨물하고 이 식초를 좀 떨어뜨려서 활용을 하면은 살균 효과가 훨씬 더 좋다는 매개체 말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찰팀, 흰밥 대신 김칫국 원샷했네요. 배는 채웠고 공허한 마음은 이 꿀팁으로 채워봐요. 쌀뜨물과 식초의 만남 꼭 한번 성사시켜봐요. 바닥이 거울이네, 거울.
DIY 3종 세트, 당신 머릿속에 저장. 한참 촬영 중이던 그때 사례자 집에 도착한 누군가. 저기 관찰팀도 방문자도 어리둥절하긴 내안가기인데 아이 자꾸 집안으로 뭔가를 계속 들이시네. 저기요, 집주인님, 이 상황 뭐죠? 미세먼지 창 설치하시는 미세먼지 창이요? 예예. 저기 있잖아요. 아 저거는 제가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는 거고. 네. 미세먼지용 창이라 뭐가 좀 다른가? 기본 마스크에 들어가는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달리 말하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는 뜻. 이게 그럼 마스크 수치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KF90 정도 나올 겁니다. 육안으론 두 겹이지만 실제로는 3-4개 필터가 겹쳐진 상태. 미세먼지용 필터 창 설치 들어가요. 먼저 우리 집 창문 높이에 맞춰 틀을 연결해줘요. 틀 폭과 길이에 맞춰 필터를 재단에 붙이는 것이 두 번째. 별다른 장비 없이 창틀 위아래에 끼워 맞추면 설치 완료해요. 미세먼지가 공포의 대상이 된 요즘, 그것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의 만족일 터. 걱정 좀 덜고 살자고요. 그 덕에 집안 공기질은 물론 마음의 상태까지 아주 맑음. 알아두면 쓸데있는 실내먼지 관리법. 밀폐된 공간에서 청소기 돌리면 되려 초미세먼지 폭탄 맞을 수 있어요. 반드시 환기가 필수. 맞바람 부는 구조라면 요즘 같은 겨울엔 5분만 열어놔도 충분해요. 조리할 땐 가스레인지에 달린 배기호도 작동시키면 환기 효과 배가 돼요. 그런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환경부가 지난주에 집안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고등어를 뽑았습니다. 네. 집에서 고등어 구울 때 건강을 해칠 정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실험 결과 며칠 전에 보도해드렸는데요. 고등어의 불명예, 과연 오해일까? 진실일까? 그래서 준비한 로커 이혁과 관찰 카메라가 공동 관찰한 고등어 구이 미세먼지 실험. 궁금증에 일단 시작은 하는데 이혁 씨도 반신반의. 그냥 집에서 이거 가스를 켜고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막 먼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걸 구워 드신다고 가정해서 미세먼지랑은 조금은 다른 물질은 나올 수 있는데 먼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 관찰을 위해 측정기부터 설치하고 실험 전 수치는 좋음 상태. 그의 사랑 방독면 착용 후 고등어 한 마리 프라이팬에 올라갑니다. 지켜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단 몇 초 만에 올라오는 연기. 미세먼지 전에 아이고 냄새에 KO 당할 지경. 한 번 피어오른 연기가 걷잡을 수 없이 승천하던 그때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연기보다 더 거침없이 올라가는 미세먼지 수치예요. 그의 배신감도 가파르게 상승 중. 동시에 공기청정기에 빨간불 들어온 거 다른 거치캠에서 포착됐다. 활동하죠. 130이 넘어가죠. 집안에서 130 넘는 거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이런 수치는 없었다. 이곳은 집인가 화생방실인가. 빨리 대피해. 대피해야 돼. 이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기가 아니야. 야. 난리 났네. 이름 빨간불이야. 급기야 실험 중단. 고등어 너 정말 소문이 사실인 거야? 그런 거야? 그럼 이게 우리 환경에 어떤 정도로 오염을 끼치느냐, 그게 발생되는 것 그 자체는 미세먼지가 아니에요.
근데 왜 오해를 받는 거지요? 고등어 같은 경우는 기름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기름 성분들이 열을 받으면서 이제 기화가 증발이 돼요. 증발이 되면서 그걸 갖다 우리 VOC라 해요. 유기화학 물질, VOC 화학 물질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는 이게 미세먼지, PM 미세먼지다, 이게 유해한 미세먼지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발생이 됐어요. 어느 정도 공간에 막 머물면서 어떤 산화물하고 화학 반응을 해. 화학 반응을 하면 그건 이제 유해하게 된 거겠죠, 그죠? 정리하면 고등어를 구울 때 나온 유기화합 물질이 공기 중 오염 물질과 결합해 미세먼지가 된다 이건데, 그렇다면 해결책은? 고등어를 굽 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환기배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일상생활 중에서 환기배기라는 개념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환기와 배기,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상암동에 나가 있는 4번 카메라 나와주세요. 네, 저는 지금 저희 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실내먼지 확인하러 들어오시죠. 실례합니다. 실험 장소로 활용될 4번 요원 자취방의 실험 전 미세먼지 수치는 보통 수준. 실험 재료로는 미세먼지 굴레에서 뒤늦게 벗어난 고등어가 그 기념으로 한 번 더 출전했다. 그동안의 억울함까지 호소하며 온몸으로 연기를 뿜어내는 가운데 역시나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미세먼지 농도. 어라라라라, 심지어 기계가 인식 불가. 우리 요원들은 그 연기에 눈물 났어. 서로의 얼굴이 인식 불가. 내가 들어갈까? 눈물. 울지 마. 보는 나도 눈물 나잖아. 그나저나 저 냄새 어쩌냐? 아이 슬퍼. 지금 저희 집에 연기가 너무 꽉 차서 환기를 시키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실험 시작. 환기한 지 몇 분 만에 공기질을 회복하는지 기록하는 방식. 방안을 뒤덮은 연기가 빠져나가는데 걸린 시간은 약 3분. 측정기 수치도 점차 떨어지다가 환기 10분 후 원래의 공기 상태를 되찾았다. 이어서 고등어 2마리째. 앞전 실험과 똑같이 고등어 연기로 측정기 수치를 최고치에 올려놓은 뒤 공기청정기를 가동했다. 10분 정도 경과하자 측정기 수치가 절반가량 떨어지고 약 29분 후 평소의 공기 상태로 원상복귀. 이로써 환기 배기가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 보너스 꿀팁 나갑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아까 사례자 집에서도 산소를 굉장히 정화시키고 만들어줄 수 있는 이혁 씨 집에서도 있었던 이것은 바로 초록의 식물들. 이 식물들로 미세먼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가? 최근 마스크 인기와 더불어 핫하게 떠오른 인기 품목. 오후 3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확인하고 양재동 화훼 공판장으로 식물 만나러 가는 시각. 관찰팀이 접수할 구역은 꽃시장 내에서도 분화 온실. 이번 카메라 식물들 관찰하러 가지야. 계절을 거스른 듯 온실 가득 그린라이트가 켜진 이곳. 식물들 이름표마다 프로필처럼 적혀있는 공통 문구는 바로 공기정화. 샤랄랄랄라. 눈이 먼저 정화되는 싱그러운 이곳에서 본격 관찰 스타트. 요즘 대세답게 대낮에도 북적북적. 어머니가 잘 듣고 숨 쉴 때 미세먼지를 끌어들이고 손수를
오늘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일단 저희 선물용으로 해서 이 공기 정화가 잘 돼가지고. 요즘 공기 정화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사러 왔어요. 요즘에 하도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심각성을 알고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식물 종류가 한둘도 아니고 이 중 천만 인기에 버금가는 대세 식물은 뭐예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식물이 뭐예요? 아레카야자라고. 이게 이제 공기정화 1등하는 식물인데 이제 이걸 제일 많이 찾으시고요. 인기로 치면 박보검, 강다니엘급의 아레카야자. 가습기 대신할 정도로 습도 조절에 뛰어나고 전자파 차단 효과도 있다는 공기정화의 대표적인 식물이에요. 보통 내기 아닌 건 알겠는데 무려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인정?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건 아니고 미국 나사에서 이제 그 우주선 안에서 이제 그 공기 정화를 할 수 있는 그 식물들을 연구를 해서 순위를 매겨놓은 게 있어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선에서의 생존 방안 연구 중 식물의 공기 정화 능력을 발견하고서 1989년 보고서를 통해 그 식물 리스트를 발표했다. 나사가 발표한 공기정화 식물 2위는 암모니아 흡수에 탁월한 관음죽. 줄기가 대나무를 닮은 대나무 야자는 랭킹 3위. 인도 고무나무가 4위에 올랐어요. 공기정화 말고도 찾는 이유 또 있어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미세먼지나 그다음에 이제 실내 이제 공기 정화 그리고 이제 뭐 심신 안정이나 이제 뭐 힐링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들 찾고 계세요. 찾는 이유가 각양각색인 만큼 손님층 또한 다양한데 공통점은 여럿이 함께 온다는 거. 그 말 끝나기 무섭게 저기 유유히 걸어오는 솔로남 발견. 혼자서도 당당하게 전문가 포스 뽐내는 이 남자. 자꾸 눈길 간다. 이번 카메라 접근해 보도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채널A 관찰 카메라 24라고 나왔는데요. 네. 나무를 엄청 유심히 보고 계셔갖고요. 꽃미소 날리면 더 관찰하고 싶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떡갈 고무나무, 그리고 이제 벵갈 고무나무, 그리고 요즘에 미세먼지 잡는다고 알려진 핀란드시아. 엄마, 이분 범상치 않네. 보니까 뭐 이름이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보면 아세요? 그런 거였어요. 이게 제가 식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키우고 계시는데요? 개수. 네. 한 대략 80개 이상은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80개요? 네. 말리지 마. 나 오늘 이 남자 관찰할 거야. 오후 5시. 즉석에서 헌팅한 식물 청년. 결국 집 촬영까지 허락받고 도착한 시간. 저희 집입니다. 드디어 관찰 최초로 식물 화분 80개가 모인 가정집을 공개. 뭐야? 80개 다 어디 갔어? 여기 있나? 아니 분명 식물 많다고 하셨잖아요. 관찰해야 하는데 분량 뽑아야 하는데. 집에 갔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아, 그건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쵸? 어디 보자. 오, 이 광경은. 집에 갔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아, 그건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잠시나마 가슴 철렁했던 관찰팀 앞에 드러낸 광경은 밀림의 온듯이 이불 좀. 황이라기보단 차라리 밀림에 가까운 리틀 포레스트. 구석구석 무심한 듯 질서있게 자리 잡은 모양새가. 이야, 이거 하루 이틀 공들여 쌓은 식물탑이 아닌 거 알 수 있다. 엉망이었었어. 일어나서부터 기분이 뭐 같았어. 그 나사에서 선정한 식물 중에 들어가는 식물이 제 방에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드라세나 마지나타,
라고 해서 드나스나과 식물인데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약간 난처럼 동양난처럼 자라는 식물이고 스파티필름 얘도 나사에서 선정한 공기정화 식물. 스파티필름은 나사 선정 10위. 보스턴 고사리. 보스턴 고사리는 한 순위 높은 9위. 얘는 틴란드시아 이온한사라고 하는 거라서 얘도 미세먼지 잡는다고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애정하는 식물은 되게 크죠. 잎이 되게 크죠. 하트 잎에다가 잎에 하얀색 잎맥으로 나오는 식물이에요. 아니 이름 외우기도 만만치 않을 텐데 뭐 이렇게 많이 키워요? 비염을 좀 알아서 약간 청정 가습 같은 효과를 보고 싶어서 식물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식물을 키우면서 약간 제가 위로받는 것도 많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때 그 기쁨도 있어가지고 좀 더 이렇게 키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해외에서 저처럼 이렇게 방에서 기르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검색하나요? 해시태그를? 어반정글. 도심 속 정글을 컨셉으로 한 식물 인테리어는 세계적인 힐링 트렌드. 내 집이 곧 인생샷 포인트예요. 최근엔 세대 클라라 씨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죠. 저 같은 사람들은 많이 실패하는데 뭐 실패를 안 해보고 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과습으로 좀 죽였거든요, 식물을 많이. 근데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팁 하나가 있는데 남일 아니신 분들 주목. 어묵 꼬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꼬챙이 하나면 준비 완료. 먼저 이렇게 한번 찔러보세요. 얘가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하시려면은 이렇게 흙이 묻어나오지 않아요. 꼬치가 깨끗하다면 물 단란 신호. 물이 안 말라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붙어 나와요. 흙이 묻어나온다면 목 안 마르다는 거. 완전 간단하지요. 물을 주실 때는 그 너무 강한 수압보다는 물조리기를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떨어뜨린 느낌으로 주시면 좋거든요. 한 수 거들자면 생수보단 수돗물, 수돗물보단 빗물이 좋아요. 잎에 묻은 먼지 제거에도 효과 짱! 흙이 이렇게 배합이 되면은 잘 기억해서 당신의 소중한 공기 지켜봐요. 그럼 마무리 인터뷰로 요 식물의 매력을 한 번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조금 뭔가 자연으로 그러니까 회귀한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가지고 자연에 대한 중독 그게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힐링?